진상규명! 정치공작, 진상규명! 정치공작, 진상규명! 정치공작, 진상규명! 감사합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앙당에서 김한길 당대표님 그리고 신경민 최고위원님, 추미애 본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거 문제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 호재지를 두는 법안에 대해서 당이 결단을 내려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 지도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유시정과 최선을 다해달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한물 간 별로 무섭지 않은 괴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 여학생이 자율 수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걔도 뭐가 뒤따라 오는 겁니다. 투벅투벅. 그래서 막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마치 엄마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귀신이 막 따라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로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무섭게 했던 내가 엄마로 보이니 하는 괴담입니다. 왜 이 괴담이 유명하냐면 엄마는 누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귀신이었다는 얘기에 더 놀랍고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담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이 여론조작용 댓글을 남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하라는 압수수색은 안 하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랍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경찰이 당사자의 말만 믿고 도둑이 아니라는데요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의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지금의 대통령이 무지하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연약한 도둑의 인권은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자 그날 바로 경찰이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 도둑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라.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도둑은 분명히 도둑이 맞다. 그렇지만 좀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한 저 검사는 종북주의 검사다. 라고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북주의 검사라고 지명된 유능한 검사가 바로 우리 익산 출신의 검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과 경찰청, 검찰, 새누리당과 대통령까지 출동한 정치 공작, 국기문란 행위의 전말입니다. 제가 내가 엄마로 보이니가 이제는 내가 국정원으로 보이니가 됐고 내가 경찰로 보이니가 됐고 급기야는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으로 보이니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 보이니 하는 말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 몇 개 단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이 댓글들은 모래사장에서 걸려 올린 모래 한 톨에 불과합니다. 이 댓글들은
국정원이 물을 걸어 잠그고 1차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를 하라는 경찰청이 제2차 인멸을 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이 정도 거친 것은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특별히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 하는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국정원들이 비싼 월급 받고 달아놓은 댓글이 어느 정도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편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 거둥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보내드려야 한다. 노무현이가 자살한 것으로 봐서는 뇌물을 먹었을 것이다. 홍어종자, 전라도 인간 다 죽여버려야 한다. 원래 전라도 인구의 대부분은 쌍놈, 노비나 백정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빨갱이가 많다. 대선 후보였던 땡땡땡을 뽑고 싶다. 눈가를, 혓바닥을, 머리끄댕이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댓글들을 국가기관이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사실은 음지에 숨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국정원이 얘네들 발언록을 대선에 활용하라고 이 정부에 제공했다는 것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댓글로 인터넷 여론을 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누리당의 선거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군사정권도 아니고 우리가 뽑은 돈으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면집을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나쁜 대통령을 계속해서 뽑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라고 헌법에 개정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고 국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 모레가 초복입니다. 초복에 닭이 웃고 아마 말복에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국기문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깃발이 가장 선두에서 가장 높게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제가 구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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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여 전라북도의 결기를 보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춘석 위원장의 강렬하지만 경애찬 인사. 예, 사랑하는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비 피해가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행사위에서 애써주신 이춘석 위원장님과 전북의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낮 동안 생업에 시달리시다가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호남민들이 앞장서서 피와 고통을 바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것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의 분노와 각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건 맞습니까? 지난 5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당은 국민에게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경제 권력의 횡포 때문에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을들을 위한 정치하겠다. 우리 사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동안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이춘석 위원장이 얘기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영본부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입법으로서 그것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이춘석 위원장께서 아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당부한 대로 기금운영본부가 전북으로 이전되는 날까지 우리 지도부도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그 약속을 여당으로부터 받아내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을들을 위한 정치에 땀 흘리고 있을 때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이것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가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가 이 점을 따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국정원이 어느 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느닷없이 무단 공개했습니다. 국기 문란이고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데만 전념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민주주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다시 선언하고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께 보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키기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되찾지 않고는 경제민주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망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경찰이 은폐하고 그것까지를 또 가리기 위해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구 뿌려대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가 원했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붕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 있기 이전에 어떻게 새누리당에 유출됐는지, 또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 우리는 끝까지 밝혀낼 것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정치 공작의 전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고 있는 현장을 민주당이 찾아갔을 때 댓글 증거 없다, 오히려 여직원의 인권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작년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을 덮으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사람이 현재의 국정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원 개혁을 바로 그 국정원장 스스로 만들어내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씀 했습니다. 저는 국기 문란을 앞장서서 저지른 국정원의 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개혁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과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선 전에 새누리당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종교계, 학계, 대학 교수들, 제주에서 서울,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그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의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7, 8월 해외에도 나가지 않고 여름 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뛰어나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학민 대표님께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가자고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뜨거운 일이 모였는데,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후신이고 거기에 복귀하려는 그런 복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작, 바로 이 대선에 자발적으로 아마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진상을 주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이 다시는 이 땅에서 국정원이 중앙정보부를 회귀하려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한길 대표님 중심으로, 이춘석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우리 당원들 똘똘 뭉쳐 우리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우리 전남북도 출신 의원님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열기가 뜨겁습니다. 세상에 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이 하늘에 가서 별 따오는 일. 두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이 스님 머리에 핀을 꽂는 일. 세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이 뭘까요? 국정원이 개혁하는 일, 자기 개혁하는 일, 셀프 개혁하는 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보고 별을 따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낫겠습니다. 국정원 보고 니 알아서 개혁해라. 웃기는 일이죠. 국정원은 어떤 곳입니까? 1971년 신민당 유세 지원에 나섰던 정치인 김대중, 건강하고 패기만만한 40대 기수였습니다.
도로에서 돌진해오는 중앙선을 넘는 덤프트럭, 정체불명의 덤프트럭에 차량이 전복돼서 정치인 김대중을 수행했던 3명의 수행원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멀쩡한 정치인 김대중은 다리 부상을 입는 중상의 부상을 입었고 영원히 불구가 됐습니다. 그런 정치인 김대중 2년 뒤 1973년 동경 한복판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수장될 뻔하다가 해외의 구명으로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독재정권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중앙정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양파를 써야 되니까 이걸 좀 꽂겠습니다. 그런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깊숙이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서 들통이 나니까 국정원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 기밀을 까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정원, 국가 기밀을 까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해상 경계선 NLL을 포기했던 것처럼 조작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년 전 연평해전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적을 일부러 공격해서 전쟁을 빌미는 주지 말고 NLL 우리 해상 영토는 끝까지 사수하라. 그 명령을 받들었던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어떤 장병은 끝까지 포를 놓지 않고 사수하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포탄을 맞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한 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향해 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꿔가면서 지켰던 해상 영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피 흘림을 알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평화의 지도를 함께 그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NLL을 대선 계략으로 팔아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언론이 또 저를 비난합니다. 대통령을 함부로 비난한다고.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 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수많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색깔칠을 당하고 마치 친북발을 하는 것처럼 정치공작의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더 무섭고 교묘한, 국민이 쉽게 넘어갈 만한, 감염이 잘 되는 신종부풍 바이러스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NLL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날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종부풍 바이러스였습니다. 의도한 대로 국민은 쉽게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 돈으로 주고 산 평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짜 평화의 깃발을 높이 쳐던 것은 국민 선동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 밑에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남북 정상 대화록을 국정원을 통해서 몰래 입수해서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부산 유세장에서 한 자도 안 빼먹고 줄줄줄 읽었습니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상납하지 않았다면, 국정원과 짜고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며칠 전입니다. 새누리당 간부회의에서 김무성 총괄 선대위원장 스스로가 실토를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입수를 해서 직접 봤다! 이렇게 입수한 것이 그대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정상 대화록을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댓글 부대를 움직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심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북 심리국이 있어요. 이 대북 심리국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외부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현행범의 현장에 현행범을 잡기 위해서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들었다고 파출소에 신고하니까 전화를 받은 파출소장이 왜 도둑님이 못 나가시게 강금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시겠죠? 민주당이 당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대국민 사기를 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선거 사흘 앞두고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댓글은 한 건도 없다. 알고 보니까 수사를 지휘한 김용판 서울청장, 지금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 권영세, 댓글 부대를 움직인 국정원 책임자 박원동 함께 모두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NLL을 조작을 하고 댓글 부대를 움직인 참 본인들인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개혁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하라. 그것은 나는 너를 무한히 믿는다. 나는 네 덕에 많은 덕을 봤다. 이런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 참 잘했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또다시 아버지 때처럼 중앙정보부가 했던 것처럼 국정원이 접근의 가수인이 제대로 돼달라 그런 주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면책 특권 속에 숨어있는 김무성 국회의원직 사퇴하도록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문건을 입수해서 봤다라고 자백한 사람, 권영세가 NLL을 까기로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이미 자백을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국정원장 남재준은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오로지 대통령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라 기밀을 마음대로 새누리당에 갖다 바치고
나라 기밀을 마음대로 정략에 팔아넘긴 정권 노름에 빠진 국정원, 그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사람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박근혜라고 외치면 언론으로부터 혼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밝혀야 될 일은 이런 신종 부풍 바이러스를 누가 배양을 시켰으며 누가 유포를 했으며 어떻게 선거에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핵심 세력과 경찰 이 삼각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이 부탁하는 국회가 해야 되는 국정조사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이 권력을 만드는 나라, 그런 국정원을 무한히 신뢰를 보내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이 그런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데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래서 민주 헌정 질서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나라,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원 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정질서가 무너지는데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더 이상 묵념만 하고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목숨과 생명을 바쳐 지켜온 이 민주주의,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비통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아마 우리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도 동일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호남이 민주주의를,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산실이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는 동학의 중심이었던 데가 전라북도 아닙니까? 혼연의 힘으로서 왕권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은 이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믿을 것은 너 민주주의 뿐이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라 하는 저는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정당, 국가가 어려울 때 과감히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정당, 이럴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우리 정당이 지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합니다. 이제 국정원이 경찰을 움직이고 또 정치 공작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새누리당의 선거대책 총괄본부장한테 국정원이 자료를 주고 선거에 이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한테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대책 총괄본부장 김무성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한테 부끄러운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또 그 중심에 섰던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정원장 사퇴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속선거예요.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걸 알려드리고 지금까지 구호는 많이 외치셨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들 보셨을 텐데 1, 2, 3, 4단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좀 보시죠. 양심적인 민주 세력과 제보자와 그리고 정말로 몇 되지 않는 진짜 언론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1, 2, 3, 4단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국민 앞에 모습을 얼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비밀인데 사실은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1, 2, 3, 4단계의 얼개가 우리 눈앞에 사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세 분에게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음모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은 NLL 문건에 있습니다. NLL 문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데 쓰고 그것을 어떻게 까고 하는 모든 음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제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첩첩산중 저밑 가경 산 넘어 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이 단계를 뭘로 덮었겠습니까?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부산 유세에서 NLL 문건을 까는 데서 이걸 덮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전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정문원 의원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흔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땅 따먹기 발언이 있었다라고 이미 흔들었습니다.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재준 원장이 가져온 국회에 살포한 문건을 보니까 그게요, 2008년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미 NLL 작전은 시작이 된 거고요. 김무성 본부장이 12월 14일에 일부 내용을 깐 겁니다. 이것이 1단계였습니다. 2단계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12월 16일 3차 TV 토론에 박근혜 후보의 퇴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김용판의 쇼였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2단계였습니다. 3단계는 검찰 수사였습니다. 검찰이 4월 18일에 경찰이 수사한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한 달 반을 수사를 해서 5월 말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 수사는 진실의 30-4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장관 나섰죠. 청와대 수석이 나섰죠. 이걸 덮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이게 3단계 위기였습니다. 진실의 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불복을 해서 대규모 기소 유예 그리고 불구속으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제가 제 첫 재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원세훈의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답니다. 인정하는 것은 원세훈이가 행자부 장관 지냈고 국정원장으로 2009년 봄에 취임한 것만 인정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걸 부인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불구속 기소를 한 패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재판은 대단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지만 불구속으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든 혐의를 만약에 원세훈이가 끝까지 부인하고 지금도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댓글 얼마 남지 않은 댓글 그것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냈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노력으로 지금도 증거인멸이 댓글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 삭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나왔습니다. 이거 검찰이 법무장관과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불구속 기소한 패단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지만 4단계,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4단계에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4단계 촛불이 나왔습니다. 그 무서운 촛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렇게 버티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남재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남재준이 문건 발췌록을 들고 6월 20일 날 1차장을 시켜서 국회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뿌렸습니다. 우리 당 정보위원들은 물론 안 받았죠. 그랬더니 나흘 뒤 6월 24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전문이 다 담긴 2차에 걸친 남북한 정상 대화록이 담겨있는 문건을 들고 와서 또 뿌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 언론사나 들어가서 남북한 정상 대화록만 누르면은 토시 하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고 중국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국정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국정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4단계를 따라 올라가 보면은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보도와 양심적인 세력의 제보와 저희 당의 노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NLL 문건을 유출해가지고 청와대와 당과 국정원이 관련되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돌려보고 해적판 만들고 일부 내용을 밖에 나와서 흔들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고 급기야는 국정원장이란 자가 살포했습니다. 언론에 살포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삼동 댓글 사건에서 시작을 했더니 이제는 NLL이라는 거대한 NLL 문건 공개라는 거대한 음모에 우리가 진실에 조금 접근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장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NLL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꼼수로 막으려 하고, 억지로 막으려고 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 하고,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으려 한 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이렇게 개탄스럽습니다. 불법과 국기문란과 억지와 거짓의 끝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된 건 우리 외교 파탄 났습니다. 우리 남북한 대화 끝장났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건 곤란합니다. 원세훈도 안 한 짓을 누가 했습니까? 남재준이 했습니다. 원세훈 누가 임명했습니까? 원세훈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명박입니다. 남재준 누가 임명했습니까? 주본부장의 말씀을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국정원장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국정원장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국정원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죠. 광주에서 이런 국정원장 욕을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욕한 거 가지고 얘기해서 오늘은 욕하는 걸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타기가 시작됐죠. 여성 인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성 누굽니까? 여전사입니다. 지금도 증거를 삭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성 전사입니다. 여전사입니다. 댓글 몇 개입니까? 이게 댓글 몇 개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물타기 전략입니다. 댓글 몇 개 아닙니다. 또 매관매직했다고 거짓의 물레방아 돌리고 있습니다. 매관매직 이것은 오보라고 보도를 한 신문이 인정을 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조로 보고를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국조. 자, 국조 구인위원을 여야가 했더니 무슨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지금 김현 진선미 의원이 피고발자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여기 출발하기 전에 정문원, 이철우 두 의원이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문원, 아까 말씀드렸죠. 정문원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 문건을 들고 흔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우리 당의 두 의원하고 죄가 많은 정문원 의원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결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기권하거나 불참하거나 반대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온 자가 국정조사 표결에서 기권하고 불참하고 심지어는 반대했습니다. 9명 새누리당 의원 중에 찬성한 사람은 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반대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의원들이 국조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큰 아마 현안으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보고, 제가 드린 경과보고 중에 얼마나 상세하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모르실 겁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언론이 왜곡하고 축소하는 건 물론이고요. 뉴스 자체를 아예 빠뜨려버립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99대 1의 언론 상황에 있는데요. 5.18 날조 방송 보셨죠? 이런 언론들, 이런 언론 환경에서 우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주라고 그러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장이 누설자라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썼습니까? 대화록에 폭탄 선언은 없다고 썼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썼습니까? 정보원이 정치적 선동자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분석의 칼을 들이대겠습니다. 국정원 대응 요구했죠. 어저께 했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어제 얘기 중에 역삼동 댓글 사건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 중에 NLL 문건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주장, 문재인 후보 책임지라고 한 거 설명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개혁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재준에게 개혁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재준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국정원장은 전 세계에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 원장이 개혁할 자격이 있습니까? 남재준에게 개혁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남재준에게 개혁하라는 얘기는 개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정말로 하려면요,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갈 사람 감옥에 가고 집으로 보낼 사람 집으로 가서 이 엽기 국정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민간으로 중립적인 사람들로 해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정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식을 누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민주가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옷은 근사하게 입었지만 많이 아픕니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중병 NLL만 젊은이들의 피땀으로 지킨 게 아니고요. 우리 민주 피땀을 흘려서 우리들이 이뤄놓은 겁니다. 민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민주 여러분이 살려주시겠어요? 자, 이제 국정조사에 내일은 저희들이 내일부터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국정조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의 미래, 박근혜 대통령도 주문을 했으니까 새누리당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걸로 생각합니다. 지뢰밭 투성이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드러나는 사실과 법과 원칙과 진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왜 하느냐? 민주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아들, 딸의 미래입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경민 위원장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채 뒤흔드는 국기문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경고하고 싸워야 합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결의를 모아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지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국정원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은폐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과정과 절차,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헌법이 파괴되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송두리째 훼손되었다. 이에 분노한 각 대학과 종교계에서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이어지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부터 대학생, 농민, 직장인까지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그러는가? 이들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또다시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정치 개입 이면에 어떤 진실이 있기에 국익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가? 무슨 이유로 우리의 소중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속속 드러나는 진실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해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최고의 실세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난 대선에 치밀했던 정치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과 국정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도도히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물타기 행세로 정치공작 사건을 덮으려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7만 당원과 함께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관계된 주모자, 가담자, 배우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전북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7월 9일 민주당 전북도당 당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